회한이란 희망에 어긋나게 일어난 과거 사물의 관념을 통하는 슬픔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희망에 어긋나게와 과거 사물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애인이 위험에 빠지기만 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사람이었다고 가정해봅니다. 심지어 그는 애인이 위험에 빠지기를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위험에 빠진 애인을 구하는 자신의 멋진 모습을 꿈꾸면서 말입니다. 불행히도 정말로 애인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예기치 않게 사기 사건에 말려든 애인에게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애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그는 애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얼음처럼 굳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애인을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슬픈 것은 자신이 얼마나 속물이었는지를 자각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런 자각에 눈을 뜬 이상 그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애인을 계속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엎질러서는 안 되는 물동이를 엎질렀다는 슬픈 느낌. 이것만큼 회한의 감정에 대한 좋은 비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의 결정이 이다지도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며 삶의 슬픔에 물들게 할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한의 감정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미성숙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나약해서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무기력과 비겁의 경험을 배경으로 회한은 꼽히는 법입니다. 역설적으로 회한에 빠진 사람은 이제 자신이 무기력과 비겁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합니다. 과거에는 무기력하고 비겁해서 물동이를 들지 못하고 물을 엎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성숙하고 강해져서 물동이를 계속 들고 있으리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진짜로 물을 엎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정말로 성숙하고 강해졌다면 결코 회한의 감정이 그를 유령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지사는 하나의 전설처럼 웃음을 자아내는 에피소드로 기억될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회한에 빠진 사람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한이라는 슬픈 감정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중에 회한이 없도록 지금 과감하게 선택하고 당당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10년 뒤에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의 무기력과 비겁함에 맞서 싸운다면 어느 사이엔가 과거의 회한은 밝은 태양에 녹아내리는 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이방자이자 반항하였던 알베르 까미 소설 전락은 온통 클라망스의 독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클라망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물에 떨어진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자신을 기사도로 무장한 멋진 남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여자가 차가운 생강에 떨어지는 사건을 접하는 순간 그는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 아니 희망이 허위로 드러날 때 그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 그는 법정에서 더 당당하게 변호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생강을 뛰어든 어느 여인은 그를 시험했고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클레망스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희망을 품지 않았다면 그에게 회한 같은 게 깃들 리도 없습니다. 그냥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변호사를 선택한 거라면 생강에 뛰어든 여자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을 품을 리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시 클라망스가 느꼈을 무력감, 다시 말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은 품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던 무력감의 시체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슬픔만큼 비참한 경험이 또 있을까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기쁨이란 자신의 힘이 증진되었다는 느낌에서 오는 감정이라면 슬픔은 이와는 반대로 처절한 무력감에서 유래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회한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무서운가요? 위기 상황에 이르면 타인을 구원하기는커녕 항상 무력감을 느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소망스러운 감정에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생각에서 느낀 무력감에 대한 회한이 클라망스의 내면을 어찌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는 배에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면마저도 누군가가 물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회한의 감정을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품고 있는 클라망스의 삶은 얼마나 고된 생이었을까요? 어쩌면 여기서 그가 속죄 판사를 자처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회한의 감정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클라망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도 자기처럼 죄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만 했습니다. 자기만 회한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너무나 씁쓸한 인생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회한을 품고 속죄를 한다면 자신의 삶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속죄 판사 클라망스의 노력은 이런 허황된 자기 위로였던 셈입니다. 그렇지만 암스테르담의 남루한 바에 들르는 모든 사람들을 회한의 세계에 빠뜨리려는 절망적인 노력이 그를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회한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무기력하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성숙하고 강해졌다면 결코 회한의 감정이 유령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지사는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로 기억될 테니까 말입니다.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강신주의 감정 수업, 무력감을 반추하도록 만드는 때늦은 후회, 회한에 관한 글 낭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